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의 입장 들어보고요. 내일은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연결합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예, 오늘이 딱 3년 됐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총평부터 해주신다면 어떻겠어요? 네, 우선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이해서요. 네. 경제혁신 3개년 계획하고요. 그리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을 그동안 쭉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예. 또 창조 경제와 규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예.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개혁 노력을 통해서 국제통화기금 IMF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 G20 주요 20개 국가 중에서 가장 성장 전략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국가 신용 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서 주변 강국인 중국과 일본을 추월해 선진국 수준을 기록 중에 있고요. 또 한중 FTA 등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나라 경제 영토를 세계 3위 수준까지 올렸고요. 또 수출 규모는 세계 7위에서 6위로 또 경제 규모는 이제 13위에서 11위로 상승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정상화, 창조 경제, 맞춤형 복지 도입 등 많은 일들을 국민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뤄내지 못했을 이런 성과들을 이뤄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또 아쉬운 대목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세계 경제 위기, 특히 중국의 경제 둔화라든가 이 북한의 도발 등 이런 돌발 변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충격이 끊임없이 밀려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소득층의 생활 고려도나 청년들의 실업난이 해결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예. 이것은 특히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제때 타이밍에 맞춰서 통과됐더라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좀 국민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때 통과가 못됐다. 자, 그 부분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가 선거구 획정안을 야당과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원래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테러방지법이라든지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이것을 이제 연계하는 전략을 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의 합의 사실 그러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연계라기보다도요. 예. 우리 새누리당의 당론은 선민생 후 선거입니다. 예. 지금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선거법을 처리하자. 이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거다라는 의원들의 청의를 모아서 결정된 당론이죠. 사실 19대 국회가 이제 사실상 얼마 안 남았고 또 총선이 불과 2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 선거법만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좀 국민들이 원하시는 일자리와 민생을 살리고 또 테러로부터 국민들로 지킬 수 있는 이런 테러방지법 등 민생 법안, 특히 또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이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사법의 입법 이런 걸 좀 하고 나서 선거를 치러야지 여야를 떠나서 19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라는 것을 좀 면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그렇게 원했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근데 남은 시간 지금 김무성 대표는 사실은 먼저 선거법 협상에 합의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야당이 약속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선거구 획정 선거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거라는 것도 결국 민생을 위해서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사실 어제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당대표가 그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의총을 열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건데요. 네, 아무튼 저희 새누리당의 당론은 선민생 후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시기에 곤란한 모양입니다. 네, 지금 선거구 획정안이 오면은 그 전일에도 우리가 국민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먼저 민생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고 나서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의 총의라는 것을 확인하고 원내대표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생 먼저 다음에 선거구 획정안 이 순서다. 지금 새누리당 그건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신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필리버스터 이거 계속해요. 예? 네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그 의회 안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잖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더민주당이 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그 국민의 생명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 테러 방지법을 방해하고 있고요. 또 선거를 위해서 악용하고 있는 아주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제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책이나 법안 내용을 뭐 줄줄이 읽는 의원이 계신가 하면 연설 도중에 지역구 주민들에게 생중계 홍보를 하고요. 또 어떤 의원님은 어떤 지역구 예비 후보로 소개하는 의원까지 있어요. 저 그 의원이 어떤 메시지를 얘기했냐는 것보다도 신기록이냐, 뭐 몇 시간을 넘겼냐 이렇게 뭐 아주 좀 이상한 방향으로 이 필리버스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뭐 북한의 테러 위협이 점증하는 이런 안보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더민주당은 국회를 마비시켜놓고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지경입니다.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테러 방지법의 쟁점에 대해서 협상이나 얘기 안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테러 방지법이요. 저희는 이 지금 IS가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국으로 전 세계에 공포했지 않습니까? 또 북한이 계속 김정은이 테러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예를 들어서 IS 테러리스트가 잠입했다고 쳐보면요. 그러면 이 IS 테러리스트가 또 이 누구와 언제 어떻게 테러를 모의하고 또 감행할 것인지 다 감시하고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 국제 정보기관과 정보 협력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라든가 영국의 뭐 007로 유명한 MI5라든가 이런 정보기관과 국제 정보 협력 속에서 이게 테러를 예방하고 방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더민주당은 이 정보 수집을 국민안전처에 두자는 거예요. 이제 국정원에 두지 말고. 그런데 미국의 CIA라든가 MI5가 우리나라 국민안전처하고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죠. 국민안전처는 이 테러 예방보다도 테러 수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화재 시라든가 재난 시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기능이 전혀 다른 부처보고 이걸 가지라고 하니 정말 답답한 지경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암 환자가 있는데 그 내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 뭐 팔다리 척추 뼈 전문인 정형외과한테 수술을 받아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그리고 공천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면접 보셨잖아요,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면접 보셨는데 면접 보시니까 시원하세요? 뭐 저도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라는 지위와 함께 우리 새누리당의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후보로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공천을 신청한 자니까요. 똑같이 받아야 되죠. 우리 새누리당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당원 당규에 따라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면접도 받고 합니다. 평가가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좋다고. 고맙습니다. 자, 근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상향식 공천 문제인데 말이에요. 이 안심번호 오류가 많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안심번호가 근심번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지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도가 있어서 상향식 공천지 흔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저희 새누리당이 무슨 복선을 깔고 또 국민들을 속이면서 하는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당원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은 당원들의 총의를 모은 당원 당규, 새로운 공천룰이 당의 공천 특별기구를 통해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만든 소중한 우리의 규칙입니다. 공천 규칙입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나가야죠. 그거를 우리가 뭐 예단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우리 당원 당규에 있는 그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 방식을 기조로 해서 정말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 공천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우리 새누리당에게 일할 기회를 더 주실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하듯이 우리 공천 과정도 당 운영도 당원 당규에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하면 문제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우선 추천제 같은 경우를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이한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당원 당규에 있으니까 우선 추천 지역을 활용해야죠. 당연히. 활용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거 활용 안 할 것 같으면 당원 당규에 둘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한구 위원장이 얘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예. 뭐 이한구 위원장 말씀에 뭐 동의 예. 여부를 떠나서 저도 우리 당의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또 원내대표로서 예. 우리 당원 당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 그 우선 추천이라는 것이 정치적 소수자, 여성 예.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또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인데 예. 그걸 적절히 잘 활용해서 우리가 국민들께 알겠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발표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이 최소한 40% 넘을 것이다. 네. 그러면은 새누리당도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야당이 그 컷오프 비율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된다. 꼭 맞추는 이런 거는 건 아닙니다만. 그럴 필요 없는데 예, 저희는요. 물갈이. 예.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도 좋은 인물, 경쟁력 있는 좋은 분이 우리 새누리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우리 그 공천관리위원회라든가 우리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더 노력해야 된다. 좋은 분이 있으면 끝까지 우리가 총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좋은 인물들, 좋은 분들을 모셔서 예.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도 계속 생산해내고 또 좋은 분들 통해서 정치개혁이라든가 국민들의 원하시는 변화도 이끌어내고 그것도 예. 중요하죠. 그것은 뭐 비율을 정할 필요가 없고 좋은 분들 끊임없이 우리 정당이라는 것이 뭐 끊임없이 그런 좋은 정책과 예. 좋은 인물을 발굴하고 생산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 기본적인 의무죠, 의무.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였고요. 자, 신일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